네,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잘 들리기를 희망을 하면서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발표는 조직 레벨에서의 새로운 차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직 시료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종류의 세포가 모여서 복합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분석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영역의 의미를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조직 내에서의 이런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영역을 분리를 해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된 내용은 내가 원하는 관심 영역을 순수한 시료 확보를 위한 접근법 중 하나인 이제 레이저 기반 순수 시료를 확보하는 기술과 그리고 형광 조직 이미징 기술을 가지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제 라이카입니다. 이제 라이카라는 회사는 이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제 1849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올해 이제 175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제 17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 많은 현미경들을 만들어 왔죠. 그래서 지금도 이 신기술을 개발을 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라이카가 많이 발전해 왔는데 보통 이제 이러한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시면 마이크로스콥입니다. 스콥은 이제 범위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크로 단위의 사이즈를 관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개발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큰 것부터 점차적으로 이제 작은 것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이르러 왔고 점점 더 작은 것을 보려고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봐야지 이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것들을 봐야 하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현미경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보통 어떠한 이미징을 하느냐.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세포를 관찰하기 위해서 컨트라스트 기법으로 이제 관찰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H인으로 염색되어 있는 이 컬러메트릭한 시료를 관찰을 하기 위해서 이미징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형광 시료를 염색을 해서 보기도 하죠. 그것을 이제 라이브 셀 이미징도 보통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숙명은 이미징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징 외에도 이제 이런 많은 이런 실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하나의 그런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여러 실험들을 진행을 하고 뭐 혹은 이제 팩스 장비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낸다라던가 아니면 질량 분석기를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를 얻는다라던가 기타 이런 여러 가지의 실험들을 보통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련의 몰레큘러 웍을 통해서 우리는 보통 이제 DNA와 RNA와 프로테인 분석을 보통 하시게 될 텐데, 자,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도출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것이 유효한 정량적 데이터가 될 수가 있느냐? 사실 이런 것을 조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요인은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병변 조직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보통은 우리가 이런 병변 조직만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이제 라이시스를 통해서 분석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조직 내에 있는 이런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이 제한점은 굉장히 사이즈가 작다라는 것, 그리고 병변 조직과 노멀과 많이 섞여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보통 우리가 이제 카페를 가게 되면 특정 주스를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혼합 주스도 보통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여러 과일들이 섞인 것들을 마시면 뭔가 좀 맛이 애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각 한 종류의 주스를 마셔야지만 우리 진실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결론은 호모지니스한 조직, 즉 순수한 시료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시료를 확보를 해야지 이러한 분석들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느냐? 간단합니다. 이렇게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정확하게 오리듯이 가위로 오리듯이 이제 분리를 해내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 과연 어떤 솔루션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가 있느냐? 아, 보시면은 이제 레이저 마이크로 다이섹션, 즉 이제 LMD라는 장비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예측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장비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75년 전은 아니지만 이 기술은 라이카에서 먼저 개발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976년 2월 18일에 나온 페이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기술들이 진보했고 축적이 되어 있다는 것, 라이카의 시작이 그만큼 더 나아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레이저 마이크로 다이섹션의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자동 기반의 적립 현미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적립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내 시료를 올려놓는 재물대를 기준으로 해서 대물 렌즈가 위에 달리는 타입을 보통 정립 현미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타입은 보통 조직 슬라이드를 많이 보는 것이죠. 자, 이런 LMD 종류에도 LMD6라는 게 있고 LMD7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타입의 차이가 무엇이냐? 보통 연의 현미경과 같이 모폴로지는 똑같습니다. 비슷한데 이 레이저 파워의 차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레이저가 핵심이 되는 것인데 이 레이저의 핵심은 재물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레이저가 움직이면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이저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커팅되는 시료가 이게 중력을 이용해서 얻는 원리거든요. 그만큼 정밀도가 높은 광학장치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프리즘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원리가 가능해 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속도도 조절이 가능하면서 커팅하는 메서드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필요에 맞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리얼타임 커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시간으로 커팅할 수 있다는 포인트까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간단한 이제 프로세스로 보시게 되면은 결국 내가 원하는 시료를 재물대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면은 이제 현미경이기 때문에 관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영역을 ROI 이렇게 그리면 그리고 나서 이제 레이저 커팅을 명령을 내려주면은 그 부분만 정확하게 오려내서 이게 중력의 원리처럼 떨어뜨리듯이 이제 시료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시료를 올려놓는 재물대가 있고 떨어뜨리는 이 시료를 받는 콜렉터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 콜렉터 디바이스는 이제 PCR 튜브 캡으로 받아서 이제 퓨리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국은 또 하나의 이제 중책은 이제 시료 준비죠, 시료 준비. 우리가 보통 이제 조직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얇은 멤브레인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조직 슬라이드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용 그 멤브레인으로 코팅된 슬라이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게 프레임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런 조직 슬라이드 타입도 있고, 혹은 이제 유리글라스 타입의 조직 슬라이드도 있습니다. 이 유리글라스도 그 위에 멤브레인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제 멤브레인으로 코팅된 슬라이드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셀컬처 DC도, 페트리 DC도 이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이 영역이 이제 멤브레인으로 코팅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세포도 컬처할 수가 있고 커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한 이 재물대도 타입이 있습니다. 이제 속도와 재현성의 차이도 있긴 하지만 각각 재물대에 포함되는 이 소모품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재물대 뭐 예를 들면은 뭐 웰플레이트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던가 혹은 DC를 이용을 해야 된다라던가 이런 타입에 따라서 이 재물대를 구분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한번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조직 전체 영역을 촬영한 마우스 엠브리오 사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머리 부분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확대를 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크고 작은 세포들의 모음 구성이 여러 지역에 뭉쳐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굉장히 답답할 정도로 타이트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영역, 여기 영역만을 이제 떼어낼 수가 있는 것이냐? 당연히 떼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LMD 레이저 마이크로 다이섹션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메커니즘인지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보통 이제 조직병리 실험에서 이제 파라핀 메서드랑 카이오 섹션 방식으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섹션 한 조직 샘플을 가지고 조직 샘플 위로 올려놓겠죠, 현미경으로. 조직 샘플을 스테이지에 올려놓고 이제 원하는 영역을 이 현미경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부분을 ROI로 지정을 해서 레이저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역이 중력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낙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PCR 튜브 캡으로 받음으로써 이제 실험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DNA를 추출을 하고 내가 원하는 뮤테이션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원활한 이제 실험을 하실 수 있는 도모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ROI를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고 눈으로 확인한 후에 그 레이저로 떼어내서 그 떼어낸 것이 제대로 떨어졌는지 어디에 떨어졌는지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결국 이제 레이저가 움직인다는 것이 어떤 정확한 커팅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결국은. 자, 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자,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종이에다 펜을 사용해서 글씨를 써본다고 생각해 보면 만약 바닥에 있는 종이가 움직이면서 글씨를 썼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어려울 겁니다. 글씨가 조금 이제 틀어지겠죠, 사실. 그래, 이처럼 이제 재물대 대신에 이 레이저가 이동을 하면서 작동하는 것이 정교하고 완벽하게 내 시료를 분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컨테미네이션 되지 않음과 동시에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이저에 대해서 좀 더 기술해 보자면,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LMD6와 7은 결국 레이저 파워가 다르다. 또한 이제 활용도 면에서는 이제 LMD6 같은 경우는 이제 부드러운 조직 혹은 이제 종양이나 이런 싱글셀을 분리하는 데 사용되는 레이저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LMD7은 파워가 세기 때문에 이런 뼈나 치아나 나무, 뭐 식물 조직뿐만 아니라 이런 염색체, 뭐 크로모종 같은 이런 견고한 시료 타입까지도 커팅할 수 있는 이런 레이저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LMD 소프트웨어 내에 이 스크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거 왜 쓰는 것이냐? 우리가 보통 두꺼운 조직을 커팅할 시에 사실 사용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료가 사실 한 번에 커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두꺼운 시료도 이렇게 커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더불어 이 6와 7의 차이는 이 펄스 프리퀀시의 차이도 있습니다. 자, 펄스 프리퀀시가 뭐냐? 우리가 이제 시료를 커팅하는 방법은 레이저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커팅을 하는데, 펄스 레이저입니다. 초당 몇 번의 레이저를 때려서 커팅을 하는 것이냐? 이 6 같은 경우는 80Hz, 즉 이제 초당 80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LMD7은 최소 10에서 최대 5,000번을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펄스를 이제 조절할 수 있는 툴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두꺼운 시료를 촬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펄스 프리퀀시 횟수를 조절할 수가 있고, 혹은 이제 파워는 말 그대로 레이저 인텐시티 파워입니다. 파워이고, 그 에이퍼처는 우리가 이제 그 현미경 조리개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현미경 에이퍼처의 조리개를 줄이게 되면은 빛을 그만큼 적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두워지죠. 대신 조리개를 많이 열게 되면은 그만큼 빛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밝은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역할, 이 LMD에서 하는 역할은 레이저 두께입니다. 레이저 두께. 그래서 이 에이퍼처를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은 레이저 두께가 얇고 되게 샤프하게 잘리는 반면에 에이퍼처를 많이 열게 되면은 이렇게 두꺼운 라인에서 이제 레이저로 이제 커팅을 하는 그러한 조절하는 방법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시료를 결국 이제 시료를 올려놓으면은 이 타겟이 정해져야겠죠. 지정돼야겠죠. 그럼 이제 ROI 이렇게 그립니다. ROI를 그려주고 이 레이저로 커팅을 하게 되면은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떨어지는 영상을 보시게 되는데, 지금 떨어지는 여기가 이제 PCR 튜브 캡입니다. 이 PCR 튜브 캡 떨어진 부분을 제대로 떨어졌는지도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배율별로 이제 촬영된 이미지인데, 커팅하기 전, 그리고 커팅한 후, 그리고 커팅된 후에 떨어져 있는 컬렉터 디바이스 쪽에서 각각 배율별로 2.5배에서 150배까지 이제 촬영된 이미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간단한 전체적인 흐름의 영상입니다. 보시면, 이게 내가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ROI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레이저 커팅의 스타트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지정된 영역을 그린 라인에 별로 이제 잘라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커팅 모드인 리얼타임. 여기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가 실시간으로 커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보여드리면은 이 무브 앤 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시간 컷이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이제 마우스를 클릭한 순간부터 잘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영역을 이제 찾았는데, 자, 마우스를 클릭한 순간부터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기능은 시간 절약뿐 아니라 이제 빠르게 시료를 얻어낼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영역을 많이 지정을 해서 커팅을 해야 된다면, 이 방법도 이제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서 또 이제 와콤펜, 또 옵션이긴 한데, 이 와콤펜, 보통 우리가 이제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를 이제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펜으로 써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LMD에서도 그 유사한 이런 패드를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이 지금 보이시죠? 펜을 들고 있는 모습을. 이 펜으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펜으로 이제 모니터를 클릭을 하면은 이게 현미경이랑 연동이 돼가지고, 이제 커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실험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재미있고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LMD로 이 분리해서 낸 시료를 가지고 여러 연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은 이제 몰레큘라 분자 실험이죠. 그래서 DNA나 RNA나 프로테인 분석에 가장 이제 용이하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라이브 셀 컬처, 세포도 이제 커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제 모든 이제 시료 타입에 적합한 이런 기술의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DNA 실험을 하게 됩니다. DNA 실험을 하는데 샘플을 준비를 해서 그 샘플 준비된 걸 가지고 현미경, 즉 이제 LMD 장비에다가 시료를 올려놓고 내가 원하는 영역을 자른 것을 DNA를 추출을 해서 이 뮤테이션 분석을 할 수가 있고 혹은 이 사례에 걸맞게 이제 순수하게 암 조직을 추출해내서 이 DNA 염기 서열을 분석한 이제 데이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활용할 수 있다. 혹은 이제 RNA 실험도 할 수 있습니다. RNA도 똑같이 시료를 준비한 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 타겟을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ROI를 그리고 커팅을 한 다음에 RNA를 추출한 걸 가지고 그진 익스프레션 실험을 하거나 혹은 이제 qPCR을 돌려서 이런 메틸레이션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프로테인 실험도 필요합니다. 프로테인 실험도 예컨대 뭐 혹은 이제 웨스턴 블롯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매스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질량 분석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처럼 보시는 이미지처럼 이제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분리할 수가 있으면은 조금 더 임상적인 단계에서 좀 의미 있는 이런 연구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프로테오믹스, 단백질화 분석에 있어서 나온 이 논문인데 이 장비를 이용해서 얻은 이점으로 이 네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기재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더 많은 수의 정량 안에 단백질을 이제 식별할 수가 있고 주변 조직이 섞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음으로써 세포 성분 자체의 분석의 질도 높일 수 있게 됐다라는 이제 기재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유방암 세포 조직을 가지고 이제 단백질 정량 데이터를 낸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라이브 셀도 가능합니다. 라이브 셀도 이제 커팅을 할 수가 있고, 보통 요즘 이제 싱글 셀 아이솔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컬처를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ROI를 지정한 영역이 있죠. 그 잘라낸 것을 고스란히 이제 받아내가지고, 이제 시간별로 이제 컬처, 얼마만큼 이제 증식을 했는지, 얼마만큼의 모폴로지가 변화를 하는지도 이제 볼 수 있는 실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느 현미경처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형광 관찰이라던가 분리도 가능하죠. 사실 이 형광 발현에 따라 조금 영향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느 건 강하게 발현을 하고 어느 건 약하게 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정량적으로 이제 표시할 수 있다면 또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형광 커팅을 한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지금 이 레드 좀 가운데 이제 영역 가운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부분을 이제 ROI로 그리죠. 그것을 여기서는 이제 레이저 이제 커팅을 하겠다라고 이제 인식을 시켜주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무브 앤 컷으로 이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커팅을 하는 거죠. 자, 실시간으로 지금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영역을 잘라내는 겁니다. 잘라낸 영역도 제대로 떨어졌는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어, 네, 현재 여기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형광도 관찰도 가능하면서 커팅할 수가 있다. 자, 어떤 타입이든 결국은 이제 커팅은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세포를 보기 위한 컨트라스트 기법이 DIC나 위상차 관찰에도 그리고 위상차 그 관찰법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형광도 분리할 수가 있고 HNE로 염색된 컬러메트리카 시료도 분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몇 가지 논문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논문은 이제 췌장암 조직을 LMD를 통해서 커팅을 한 거고요. 그래서 RNA를 추출한 거예요. 그래서 정상세포와 종양세포를 비교한 논문이고, 이 논문에서도 또 언급된 내용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높은 정밀도 정확도, 그리고 낮은 컨테미네이션.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 자체의 이런 퀄리티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높았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이제 브레인 섹션된 것을 가지고 레이저 마이크로 다이섹션으로 DNA를 추출해서 마이크로 어레이를 한 실험도 있고, 혹은 미토콘드리아, 이거는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도파민 뉴런 생존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조절하는지 이 메커니즘을 규명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쥐의 뇌를 가지고 이 도파민 생성에 관련된 엔자임을 염색을 해서 그걸 커팅을 한 거예요. 그런 걸 이제 RNA로 추출해서 분석을 한 사례의 논문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코딩하는 이제 mRNA 발현을 이제 국소적으로 정량한 데이터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혹은 이제 마우스의 촉수를 섹션해서 시료 내에 있는 운동 뉴런 세포체를 분리를 해서 RNA를 추출한,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한 논문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랩실에서 정부 제공한 이런 영상이에요. 실제로 LMD 장비, 저희 거 LMD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시료를 이제 올려놓고, 이제 전체적인 과정을 촬영한 영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결국 이제 프로테오믹스, 그러니까 프로테이크 단백체학 연구에 적용된 논문인데, 이것은 이제 뉴욕 연구팀에서 이제 진행을 한 것이고, 이거는 8마이크로 정도 두께 되는 이제 알츠하이머 질환의 환자 뇌조직 샘플을 가지고 분석을 한 논문이고요. 여기서의 가장 핵심은, 이제 알츠하이머 질환 환자 조직에서 이제 신경세포들을 절제를 했고, 그 절제된 신경세포에서 400개 이상의 프로테인들을 규명을 했는데, 평균적으로는 78%는 신경 관련 단백질이었고, 50%는 알츠하이머에 관련된 단백질을 찾아냈다라는 이제, 내용의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이 굉장히 많은데, 또 하나도 이것도 이제 특정한 영역을 지정을 해서 커팅한 걸 가지고 이제 셀 컬처를 한, 이 논문 사례도 있고, 혹은 이제 질량 분석을 이제 저희가 이제 레이저 마이크로 다이섹션 장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매스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질량 분석을 한 이 논문의 데이터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이거 수명명의 환자로부터 한 31개의 종양 병변을 저희 레이저 마이크로 다이섹션을 사용해서 분리를 한 데이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시퀀싱을 한 논문도 가지고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작년 네이처 메서드 저널에 나온 페이퍼입니다. 세계 3대 연구기관으로 손꼽히는 이제 독일의 막스 플랑크에서 진행된 내용이고요. 이 싱글셀 내에서 얼마만큼의 프로테인 양을 정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우스의 리버를 크라이오 섹션을 통해서 조직 내에 있는 450여 개의 셀을 커팅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싱글셀 내에 있는 프로테인을 정량을 하는데, 최고 수치는 싱글셀당 1700개 단백질을 정량을 했고 맥시멈이 2700개였다라는 내용을 가진 논문이고요. 그래서 우리 세포에서 이렇게 많은 프로테인들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에 특히 놀랐다. 그거에 관련된 이 사이트 보시면은 실제 이 논문 저자 주인공입니다. 플로리안이라는 주제로 이제 그 플로리안이라는 사람이 퍼블리시한 논문이고, 실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인터뷰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온 네이처 메서드에 나온 논문이고요. 이거 보고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제 타사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퍼블리시의 논문의 수가 저희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맨 위에 이 빨간색 부분의 라인이 저희 라이카 LMD를 가지고 낸 논문이고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인정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내포가 되어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제 약을 개발을 하거나 임상적인 진단에 사용될 때는 저희의 그 레이저 마이크로 다이섹션이 점진적으로 이제 발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분자 실험 기법에 적재적소하게 접목시켜서 분석을 하고자 할 때는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LMD 레이저 마이크로 세션에 이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형광 이미징 기술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썬더 이미저라는 이제 기술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조직을 가지고 이처럼 이제 H&E로 염색된 컬러 시료를 가지고 보통 이제 이미징을 합니다. 혹은 이게 낱장 이미지도 촬영을 하지만 이렇게 대면적의 이미지도 촬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컬러 시료 이외에도 이렇게 형광으로 염색된 시료도 우리가 보통 촬영을 하죠. 혹은 이게 낱장 이미지도 촬영을 하지만 이렇게 이제 대면적의 이미지를 레티나 섹션인데, 이렇게 대면적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촬영 이미지도 획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러한 넓은 조직의 형광 이미지를 좀 더 퀄리티를 높여야 하지 않을까. 단순히 이제 일반 형광 이미지 찍는 걸 떠나서
고해상도 이미지의 퀄리티를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형광이 왜 중요하고 왜 보는 것이냐. 사실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HNE로 염색된 걸 가지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형광을 이용하는 이유는 굉장히 작은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형광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밤하늘의 별을 보듯이 사실 낮에도 하늘의 별은 있지만 사실 안 보이지 않습니까? 낮에는 주변이 너무 밝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작아서 별을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작은 것을 좀 더 센시티브하게 이제 보기 위해서 주변이 어둡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그널들이 빛나는 형태에서만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형광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미징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염색을 해야 되는 거죠. 염색을 하는데 이제 프라이머리 안티바디나 세컨더리 안티바디에 붙여서 보든 혹은 이 다이렉트 메서드든 인다이렉트 메서드든 어쨌든 형광체를 염색을 하고 우리가 이제 블루, 그린, 레드를 촬영한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보게 되는데 자, 결국은 우리가 사실 형광으로 찍게 되면은 우리게 이게 흑백의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미지를 합쳐도 결국은 흑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여기에 이제 슈도 컬러를 입혀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머지된 이미지 한 장을 찍어서 보게 되는데, 자, 보통 이제 형광의 원리인데, 우리가 이런 형광 물질들이 스스로 빛을 내지는 않습니다. 즉, 그 말인즉슨 어떠한 특수한 빛을 받아야지 우리가 그 비로소 다른 빛을 방출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파란색 빛을 받으면 초록색 빛이 나오게 되고, 초록색 빛이 받으면은 빨간색 빛이 나오게 되듯이 우리는 이러한 익사이테이션과 에미션, 주는 빛과 나오는 빛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형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보게 되는 파장은 이 에미션 되는 파장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광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이제 익사이테이션과 에미션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는 빛이고 나오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블루, 그린, 레드라고 이제 지칭을 하긴 하지만, 블루도 블루 나름대로의 이런 종류들이 있고, 그린도 그린 나름대로의 이런 파장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파장의 레인지가 각각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LX488이랑 FITC가 그린 계열에 속하지만, 사실 얘네 둘에도 약간 미묘한 파장의 레인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염색한 파장이 어느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형광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또한 아까처럼 이제 정적인 순간만 찍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동적인 이미지, 예를 들어 5분 뒤라든가 10분 뒤라든가 혹은 5분마다 촬영을 한다면 우리가 이런 연속된 이미지를 합쳐서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 이미지들이 보여지면은 하나의 동영상 파일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타임랩스라고 정의를 냅니다. 타임랩스. 그리고 이렇게 컬러풀하게도 볼 수가 있지만 이렇게 모노콜로로도 촬영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혹은 이제 더 많은 시간의 인터벌을 짧게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많은 현상들도 볼 수가 있고, 혹은 이 프랍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이 프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어느 특정 영역을 블리칭을 시킵니다. 블리칭을 시키게 되면은 그 블리칭된 주변부에 있는 프로테인들이 이동을 하면서 그 블리칭된 영역이 회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이런 실험 이미징도 할 수가 있고, 혹은 이제 비단 동물 세포뿐만 아니라 이런 식물 세포에서도 어떠한 이런 팩터나 파티클들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료는 이제 아라비도시스 애기장 때 이 뿌리 쪽에 어떠한 팩터가 마이그레이션 되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의 이미지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형광 이미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이렇게 형광 필터 큐브를 이용한 형광 이미징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필터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렇게 촬영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사실 이제 속도의 문제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순히 속도가 느리고 빠른 걸 떠나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놓칠 수가 있어요. 결국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자, 왜 빨리 촬영을 해야 되느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빠른 속도를 위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세포의 다이나믹스나 이걸 정확하게 인터랙션을 알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쫓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생체 시료가 반응한 속도를 쫓아가서 촬영을 못하게 되면 이 제대로 된 정보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꼭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마치 비지클이 두 개가 있는 것 마냥 보이게 되죠. 사실은 그린 베지클 하나, 레드 베지클 하나가 보여야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한 개로 보여야 되는 게 팩트거든요. 이게 그린 찍고 레드 찍고 그린 찍고 레드 찍고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베지클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모션 아티팩트 같은 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마치 두 개가 보이는 것처럼. 혹은 시료를
웰 플레이트에다가 셀을 시딩을 하고 이미징을 하게 되면 더욱더 오차가 심해지게 되겠죠. 또한 이제 이미징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다른 실험들을 하기에도 사실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실험실에 오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느냐? 명확합니다. 결국 이제 빠르게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의 속도를 먼저 감상을 해보시면, 자, 96의 플레이트고, 웰당 한 포지션에 세 가지 컬러로 염색을 하고 촬영한 영상입니다. 지금 빨리 돌리기를 한 게 아니고 실제 속도인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촬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이제 96의 플레이트로 올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제 384 웰 플레이트도 가능하고, 1536, 1536의 플레이트까지도 이제 이미징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제 하이 컨텐츠 스크리닝 장비는 아니지만 HCS 장비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다. 또한 이제 웰 플레이트뿐만 아니라 조직 슬라이드도 굉장히 빠르게 스캐닝을 하면서 이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 슬라이드에 마우스 엠브리오가 5마리가 있는데 그 지금 보시면 엄청 빠르게 지금 스캐닝을 하면서 촬영된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필터 큐브 방식으로 촬영을 해야 된다면 사실 속도도 속도지만 이로 인해서 얻는 사이드 이펙트는 결국 시간도 시간이지만 중요한 현상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이런 데이터에 대한 컨테미네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썬더라는 기술은 어떻게 형광을 변환하는지 이제 보여드리면 자, 형광을 바꾸는 속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저희는 이제 External Fast Filter Wheel이라는 하드웨어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속도로 이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촬영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자, 좌측은 이제 필터 휠을 사용한 메서드고, 우측은 우리가 하는 필터 큐브 방식으로 사용을 한 이미징 기법입니다. 자, 보시면은 엄청 빠르게 지금 좌측에 있는 거 보시면 엄청 빠르게 촬영하고 있어요. 3컬러를. 근데 지금 이제 한 줄 끝나고 있죠. 그러니까 필터 큐브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속도로 이제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느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심지어 G스태핑 하는 것도 한번 보세요. 자, 지금 3컬러로 염색된 것을 각 채널별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272장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272장, 272장, 272장이면 통상 대략 한 800장 정도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촬영하고 있죠. 각 채널별로 30초 만에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빠르게 촬영하는 좋은데 그럼 이미지 퀄리티는 어떻게 되냐?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광현미경으로 두꺼운 시료를 촬영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블러하고 이제 뿌옇게 나오게 되는 현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초점면뿐만 아니라 다른 초점면의 시그널들이 같이 디텍션이 되고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썬더를 이용을 해보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초점이 맞는 부분만 촬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형태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콘포칼, 즉 공초점 현미경으로만 촬영을 해왔습니다. 자, 사실 공초점 현미경도 형광의 원리 수반의 기술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형광 현미경과의 차이는 콘포칼에는 이런 피놀이라는 하드웨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초점면만 시그널을 얻어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이 피놀의 사이즈는 굉장히 작습니다. 커봐야 100마이크로미터 이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놀을 통과하는 시그널들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점들을 모으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비로소 한 장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착안을 해서 한번 피노를 한번 없애보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같이 이런 블루한 부분, 즉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과 그렇지 않은 시그널이 같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블루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자, 이걸 어떻게 개선하느냐? 이제 이 썬더 내에 들어가 있는 기술 특허 중 하나가 컴퓨테이셔널 클리어링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테이셔널 클리어링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초점면을 제거하고 이렇게 원하는 영역만 남겨서 이미징을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로우 데이터를 백그라운드 프로세싱, 그러니까 즉 컴퓨테이셔널 클리어링이라는 프로세싱이 실시간 들어감으로써 백그라운드가 제거가 되고 우리가 진짜 진실의 데이터를 동시에 얻을 수가 있다. 이러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지축 촬영 속도이고 1분에 1000장 이상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기법도 컴포팔도 가능하지만 사실 이 정도 속도를 이렇게 1000장을 찍는데 이렇게 뭐 1분 이하로 걸리지는 않아요.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썬더는 이제 이 퍼포먼스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이제 보여드린 이 기술을 소개해 드리자면은 이 썬더라는 플랫폼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썬더라는 플랫폼은 다양한 구성이 있지만 우선 오늘은 이 정립 타입과 이 도립 타입의 썬더 기술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썬더의 특징은 속도와 이미지 퀄리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와 퀄리티가 동반된 이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스티칭 이미징을 자, 3D 컬러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촬영하시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굉장히 빠르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인버티드 타입입니다. 인버티드 타입은 재물대를 기준으로 해서 렌즈가 아래 달려 있는 타입을 이제 인버티드 도립 현미경 타입의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조직 슬라이드도 이제 올려놓을 수 있지만 또 웰플레이트나 포발디시 같은 타입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보통 이제 이 타입을 많이 쓰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입으로 라이브 셀도 가능하고 조직 슬라이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기술을 통해서 촬영된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마우스 롱 오가노이드입니다. 오가노이드도 이렇게 썬더로 처리하게 되면은 이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혹은 이제 근육세포 내에 이제 핵을 염색을 한 이미지인데, 핵 내에 있는 DNA를 비교한 데이터 이미지입니다. 보통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로우 데이터 형광 이미지 보시면 느 정도 이제 보이긴 보입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명확하지가 않지만 이제 썬더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내가 보고자 하는 타겟의 익스프레션 된 것을 명확하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이제 설치류의 이제 오가노이드 이미지 데이터도 좌측과 우측으로 이제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고, 혹은 셀에 이런 박테리아를 좀 감염을 시켜가지고 이제 액틴이 어떻게 배열이 되는지도 확인한 이제 이미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제브라 PC도 이렇게 이미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셀도 세포도 이렇게 3차원으로 이미지를 렌더링을 돌려서 이미징을 할 수가 있고 또 오가노이드도 3차원으로 이미징을 한 데이터 영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가노이드가 한 영역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타일 스캔을 통해 가지고 전체 영역을 3차원으로 이미징을 해서 만든 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베타 세포입니다. 베타 세포의 이제 아이슬렛 같은 경우에도 전과 후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혹은 이제 아라비도시스죠. 애기장대를 이제 3D로 렌더링해서 이 이미징을 보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썬더로 촬영한 데이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제 애기장대 뿌리를 3차원으로 이미징한 데이터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 그건 이제 썬더로 촬영한 건데, 이건 지축으로 2000장을 찍은 거예요, 2000장. 두께가 2mm 정도 되는 거를 지금 1마이크로씩 해서 지금 2000장을 촬영한 건데, 사실 공초점 현미경으로도 촬영할 수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걸 컴포컬로 촬영하게 된다면, 언제 이게 끝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썬더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5분 내로 이미징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썬더 3D 티슈, 즉 이제 정립 타입의 현미경입니다. 정립 타입. 보통 이제 렌즈가 위에 달려 있는 타입이고, 보통 이제 셀 컬처 DC보다는 이제 조직 슬라이드를 올려놓고 관찰하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지금 슬라이드를 하나 올려놓을 수가 있고, 여기 지금 네 개를 올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화살표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조직 슬라이드를 8개를 올려놓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8개의 시료에 대한 대면적 이미지를 빠르게 얻을 수가 있고 그 특정 영역을 또 고배율로 전환해서 고해상도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다. 즉 얘는 이제 슬라이드 스캐너는 아니지만 이제 슬라이드 스캐너 대용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HND로 염색된 걸 이제 이미지를 보여드렸지만 사실 형광도 가능합니다. 형광도 형광 시료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영역을 포인트만 지정을 해서 촬영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대면적의 이미지도 이렇게 타일 스캔을 통해서 이제 얻을 수가 있죠, 당연히. 거기에 더 홀브레인, 그러니까 결국 더 넓은 이미지에도 이제 썬더를 처리한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썬더 3D 티슈로 촬영된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이건 제브라 PC 심장을 촬영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썬더 처리 전이고, 썬더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백그라운드 부분이라던가 오토 프로세스가 일어났던 일부분들이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혹은 이제 망막 섹션을 썬더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예,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백그라운드 부분을 제거를 해줌으로써 이 이미지 퀄리티를 올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혹은 이런 신경 코드 같은 경우도 썬더 처리 전과 후를 보게 되면은 이런 백그라운드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신경 다발들이 조금 더 이제 명확하고 이제 섬세하다, 섬세하게 표현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립현미경에서는 셀커저 DC 같은 두꺼운 건 사실 올리긴 어렵겠지만 샘플 자체가 두꺼운 것을 이제 커버 글라스나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올려놓고 촬영하는 데는 유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마우스 브레인을 가지고 이제 또 촬영된 이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건 이제 트랜스제닉 GFP로 발현된 이제 염색된 이제 전 이미지도 좌와 우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우스의 레트 브레인입니다. 브레인을 이제 핵이랑 아스트로사이트랑 이게 뉴런을 염색해서 본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시그널들은 보이죠. 사실 보이긴 하지만 되게 블러예요. 뚜렷하지가 않지만 우리가 썬더를 처리하게 되면은 내가 보고자 하는 타겟의 시그널들이 이제 명확하게 표현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키드니 조직도 이제 3차원으로 렌더링한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이제 히포캠퍼스의 캡 영역 부분을 3차원으로 이제 3컬러로 염색한 겁니다. 마이크로글리아 뉴런이랑 이제 핵을 보기 위해서 염색을 한 거고, 그것도 이제 마우스 심장 내에 있는 뉴런, 신경을 이 3차원을 이미징을 해서 되게 두꺼운 두꺼운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차원 이미지도 썬더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러한 구조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썬더라는 것은 이제 이 100마이크로 정도 되는 것을 이제 1마이크로 단위로 촬영하게 되면 100장을 촬영을 하는 건데, 결국 공초점으로도 할 수가 있지만 결국 차이는 속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0장을 촬영할 때 공초점보다 매우 빠릅니다. 그 말은 내가 20분 걸려서 촬영할 것을 20초 만에 끝낼 수 있다. 20분 걸려서 촬영할 것을 20초 만에 쳐낼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샘플들을 촬영해서 데이터화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렇게 지스택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형광으로 염색된 넓은 조직을 촬영할 때도 굉장히 빠르게 이미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썬더 처리된 것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썬더는 결국은 이제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이 이미지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긴 하지만 이 썬더 라이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썬더 라이브라는 기능은 실시간으로 처리된 채 썬더로 이제 라이브 상태로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걸 쓰는 주된 목적은 이제 두꺼운 시로여서 이제 초점을 잡기 애매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쓰면 좋은데, 이렇게 썬더로 처리된 채로도 이제 이 정도로 촬영하면 되겠구나 이제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썬더 라이브에서 조절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피처 스케일이라고 이제 있는데, 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포카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컴포카를 이제 피놀 사이즈를 올리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놀 사이즈를 올리게 되면은 그만큼 빛을 적게 올리게 되면 빛을 많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해상도는 감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피놀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은 많이 디매해지고 좀 어두워지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해상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썬더 라이브에 있는 이 피처 스케일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절 파라미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좋은 퀄리티 형광 이미지를 얻었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노말 대장 조직과 이 종양 조직을 분리해서 바라볼 수가 있느냐? 지금 보시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실 분도 있을 거라 좀 믿어 의심치 않은데,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이 레이저 마이크로 다이섹션이 정립 타입이잖아요. 이 정립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정립 타입의 썬더와만 이제 결합이 가능한 것이고, 자, 이게 경향성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걸 만약에 콤비네이션 조합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느냐? 자, 보통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시료를 촬영을 합니다. 시료 올려놓고 썬더를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영역을 학습을 시켜서 세그멘테이션 시킵니다. 그 세그멘테이션 시킨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LMD를 통해서 그 부분을 오려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만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앞에 있는 썬더와 이제 LMD를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AI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ABR라고 저희 라이카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분석 소프트웨어입니다.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내가 원하는 영역을 학습을 시켜서 세그멘테이션에서 구분해낼 수가 있다. 그 기능이 이제 여기 같이 이게 결합돼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썬더로 이렇게 대면적인 이미지를 촬영한 것을 썬더를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백그라운드 부분을 제거를 해줄 수가 있죠. 그 부분을 내가 원하는 영역을 학습을 시킵니다.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시켜요. 그럼 이제 이게 색깔이 입혀지거든요. 자, 이것을 내가 전체를 이제 학습을 시켰죠.
원하는 영역을 포인트 3개를 지정을 해서 이 영역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타겟된 영역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지정을 해서 그 영역을 이제 잘라낼 수가, LMD를 통해서 그 영역만 골라내서 잘라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LMD와 썬더와 이제 ABR라는 분석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통해서 이런 이미징의 흐름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거기에 조금 제가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 것은 더 빠른 이미징 기술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실게요. 우선은 보시면은 이제 블루, 그린, 레드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촬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는 것도 아니에요. 동시에 지금 라이브로 관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속도처럼 현재 실시간으로 동시에 볼 수도 있고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이미지인데 만약에 형광 필터 큐브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면 내가 마치 이게 원래는 비지클이 2개가 아닌 1개로 보여야 되는 게 맞는데 마치 2개로 보여지게 되는 현상을 이런 사이드 이펙트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만약에 이거를 동시에 촬영할 수 있게 되면은 과연 이런 오차가 있을 수 있을까요? 동시에 촬영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치 2개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보여지는 현상처럼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이제 색상 촬영을 동시에 촬영이 안 되면은 이런 사이드 이펙트를 가지게 되는데 만약에 시료가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비지클 같은 이런 타입이 빨리 움직이게 되면은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지만 동시에 촬영을 하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기술은 자, 어떻게 어떤 기술로 이제 이미징을 하느냐? 아까 언급드렸던 필터 큐브 그리고 썬더의 기술인 필터 휠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 기술 자체는 카메라가 4개가 달려 있고 필터 큐브라든가 필터를 전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색상 변환 시에도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동시에 촬영할 수가 있는 것이죠. 4개가 달려 있으니까 최대 4개를 동시에 촬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촬영하기 때문에 색상 촬영 간의 오차를 이제 방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적용된 이제 기술이 이제 미카라는 기술입니다. 이건 이제 마이크로스코프보다도 뛰어난 결과물을 가져다주고 조금 더 쉽게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장비의 컨셉은 이 장비가 개발되는 데 있어서의 컨셉은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컨셉을 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제부터 상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내 시료를 만약에 올려놨어요. 재물대에 올려놨다고 치면은 보통 이제 기존에 한 장을 촬영하기 위해서 스타트를 누르기 전까지 뭐 시료를 올려놓고 초점을 잡고 재물대를 이동하면서 위치를 잡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소프트웨어로 전환을 하더라도 방향을 조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초점을 조금씩 잡아줘야 되고, 뭐 빛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죠. 그 일련의 토탈 과정이 한 18 스텝 정도 되는 이제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이 미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미징을 하게 되면은 세 스텝으로 확 줄여지게 됩니다. 자, 이 보시면 마운트 샘플은 내 시료를 올려놓는 거예요. 내 시료를 올려놓고, 그 내 시료에 대한 정보를 입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입력. 그 입력한 걸 가지고 스크리닝을, 그 샘플 파인더라는 기능이 있는데, 스타트를 누르면 전체를 스크리닝을 해요. 자기가 알아서 내 시료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생겼고, 무엇을 촬영해야 되는지를 스크리닝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지금 촬영한 영상이 아니고, 지금 오버뷰를 하는 거예요. 전체를 그냥 훑어보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형태에서 내가 어디를 촬영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조직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웰플레이트도 가능합니다. 이제 웰플레이트를 올려놓으면은 웰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 A2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C3 지역을 내가 찍을 거다. 이렇게 미리 스크리닝을 해놓으면은 바로바로 더블 클릭을 통해서 그 위치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컨트라스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컨트라스트 기법으로 조직을 볼 수 있고, 바로 이제 형광으로 전환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3컬러로. 형광과 투과가 잘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타일 스캔을 빠른 속도로 좀 촬영을 볼 수가 있어요. 3컬러로 지금 동시에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형광채를 변환 없이 이제 동시에 촬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순식간 사이에 지금 빠르게 이제 하나의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카메라가 여러 개 달려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장비 기술에도 이제 특허 기술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형광 이미지를 보여드렸지만 이런 컬러메트릭한 시료도 빠르게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 스캐너보다도 조금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스캐너 대용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슬라이드를 하나만 올려놓은 거지만, 이 장비 자체는 이제 시료 4개까지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4개까지 올려놓을 수가 있어서, 이 컬러 시료는 형광이든 컬러 시료든 이제 빠르게 이제 촬영을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체 조직을 빠르게 촬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저 배우를 해서 만약에 내가 전체를 타일 스캔 이미지를 찍은 것을 내가 특정 영역을 고배율로 전환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여기 부분, 이 사구체 부분을 내가 고배율로 전환을 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싶다. 여기 이제 이 미카라는 기술 내에 이제 썬더라는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도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보통 고배율이라고 하면은 뭐 63배든 100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보통 63배나 100배는 이멀전 타입입니다. 뭐 혹은 이제 오일을 떨어뜨려 줘야 된다라던가 뭐 아니면 워터를 떨어뜨려 줘야 된다라던가 어쨌든 이멀전 타입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용되고 있는데 얘는 이제 워터 타입으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미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이멀전을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는 시료를 뺐다가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 주고 다시 시료를 포지셔닝해서 이미징을 해야 됐었잖아요. 근데 얘는 자동으로 물을 공급을 해주고 끝나면은 물을 석션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료를 한번 올려놓고 나서는 거의 아예 건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쉽게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되기 때문에 이 라이브 셀 이미징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체 인큐베이터이고,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라이브 셀 이미징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6의 플레이트도 가능하면서 에이벨 챔버, 뭐 DC, 컴퍼갈 DC, 이러한 시료의 베슬, 모든 베슬 타입들도 이제 호환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비를 가지고 찍은 이제 영상, 이 형광 이미징 데이터인데, 이제 마이크로 튜브를 따라서 이제 레드로 염색된 튜블린이고, 이 지금 이 그린으로 염색된 자그마한 것이 이제 비지클입니다. 그래서 이 비지클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현상들을 이제 잘 포착할 수 있다. 이 현상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분석을 해야겠죠. 이 미카 소프트웨어 내에 분석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를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뭐 카운팅과 면적 등을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이제 타겟되는 부분을 이게 브러쉬로 이제 색칠을 해서 인식을 시키고 학습을 시켜서 자동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래프나 도면화 수치화할 수가 있는 이런 정량적인 데이터를 이제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 베이스로 이제 학습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면서 이게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중간에 한번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좀 기다려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